그런 거 보고도 악플을 달아요? 왜 있어요? 뭐라고? 세금 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렇게 돕는 데다가는 왜 사람을 안 돕고 동물을 먼저 돕냐 아이씨.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도와주면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뭐 약간 안 도와줘도 지랄, 도와줘도 지랄. 하네 진짜.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한테 잣대가 그렇게 심한지. 저한텐 잣대를 아무도 안 들이대지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현 씨 되게 똑똑하네요. 이거 좀 기사로 써주세요. 유나연 알고 보니 천재. 저희가 요즘에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막 발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게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 통신사를 뭐 오래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혜택 좋은 데로 막 이동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통신사 고를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비교환!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증명 아닐까요? 저는 연예인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믿을 수 없는 브랜드고 신뢰할 수 없는 브랜드면 광고를 잘 안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그맨 서경석 씨가 모델로 있는 곳인 걸 보니 인터넷 비교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브랜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인터넷 가입하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면 추가 최대 3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정수기까지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가입자가 벌써 60만 명이고 이미 고객분들에게 현금 사은품도 983억 이상 드린 곳이에요. 이런 거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나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지켜주셔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곳이다. 판매점들이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들이라서 설치도 빠르고 사은품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365일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서 3초 만에 쉽게 비교 가능한 곳이에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으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주는 비교원 보장제. 진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같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높고 힘들잖아요. 같이 받아보실까요? 어때요? 오늘 구두도 바꿔 신고 치마도 바꿔 입고 왔는데.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빡세게끔이지 않았나? 맞아요. 사장님한테 좀 잘 보이긴 해야 돼요. 나 좀 좋게 봐달라고 사실은 아부 떨렀어요. 혹시나 제가 뭐 기사 나올 일은 없지만 저는 네. 학폭도 한 적 없고요. 뭐 연애 많이 한 건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아유, 그쵸? 그거는 자랑이죠. 아, 그쵸? 자랑이죠. 연애 많이 한 거 빼고는 죄 지은 거 없거든요. 뭐 훔친 것도 없고 사람 팬 적도 없고 불법 없고. 네네 음주도 안 했고 건강하시고. 마약 안 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아, 그죠. 요즘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죠. 아 그쵸. 또 뭐 있지? 불륜? 제가 사실은 연예부 기자로서 연예인을 만나기 전에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당연히 꽃선물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꽃 대신 이거 요즘 되게 유행인데 어머 선물 처음 받아봐. 근데 이거 그 화이트 발사믹인데 뿌려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꽃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향기 나는 건데 차에 꽂으시라고. 아 진짜요? 제가 차 나오는 영상도 봤었거든요. 아 맞아 지금 차 네. 사왔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사왔습니다. 와 네. 감동 먹었어. 진짜요? 근데 나랑 동갑이지만 너무 선해 보여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요 착함이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친하게 지내시나 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격이 연예부 기자를 하는데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있고 항상 그냥 편견 없이 나가서 이야기 잘 듣고 저희는 또 항상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기자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취재 윤리.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밖으로 나갈 일이 또 없으니까 다들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럼 연예인들이 나 사실 누구랑 연애해. 얘기하죠, 저한테. 저는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쓰고 싶은 게 생겨요. 이거는 기사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저는 절대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무조건 물어보고 이거 써도 돼? 이건 좀 이러면 오케이 안 쓰고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약간 이 미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유 뭐 그런 걸 써 그게 기사가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써달라는 거 아니야? 됐어. 그게 맞아요. 똑같이 이렇게 됐어. 그게 무슨 기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쓰죠. 아, 너무 웃긴다. 저는 보통 기사가 나는 게 왜 기자님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어디 놀러 갔다. 그 비키니를 입었다. 그럼 탁 떼서 유다현 30대 후반에도 멋진 비키니 몸매 자랑해. 막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 다현 씨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사 제목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방금 이 이야기에서. 그쵸. 만약에 나 저 사람 별론데?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신 분이 썼다면 노출중? 막 이렇게 갈 수도 30대 있는데 후반에도 노출중? 뭐 약간 무슨 일? 왜? 약간 이렇게 할 텐데 관리를 잘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써달라고 일부러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에는 우리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비키니를 웬만하면은 반은 비키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슴이 큰 걸 가슴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기사로 쓰나? 근데 기부한 거는 자기가 비밀로 기부를 한 건데 나중엔 꼭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방송 나오면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좀 나오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기자한테 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에다가 본인이 20년 가까이 아마 기부를 했었는데 보육원 측에서 이제 박수홍 씨가 개인적인 일로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부를 했다라는 걸 이쪽에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일을 감동이다.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진짜 비밀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가 됐건 기분은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걸 보고 저는 막 악플다는 분들 보면 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거 보고도 악플을 달아요? 네, 있어요. 뭐라고? 세금 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렇게 돕는 데다가는 왜 사람을 안 돕고 동물을 먼저 돕냐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도와주면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뭐 약간 안 도와줘도 지랄, 도와줘도 지랄. 하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너는 해봤어 기부?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불우유 떡기 1,000원이라도 돼봤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기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부처도 맞아. 있구나. 맞아요. 저도 살면서 이제 연예부 기자가 되고 나서 첫 그 기부가 이제 학교폭력 재단에다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금액을 냈었어요. 그걸 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걸 기사를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연예인들 기부 기사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내가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기사만 쓰고. 그러면서 뭐 저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다룬다? 이거는 좀 되게 기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영향력을 멋있다. 받았으니까 나도 기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부도 해보고. 그런 건 왜 세상에 안 나오고 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나올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파민의 충족을 막 사람들이 연애를 볼 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일상이 되게 루틴하잖아요. 보통은 유일하게 막 반짝반짝 별이 빛났다가 졌다가 이런 거를 평가질을 할 수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게 연예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평가질을 보는 할 거면 난 정치인은 평가질을 해야 된다고 봐. 그 연예인 그 사람이 누구랑 그죠. 사귀든 애를 낳든 그 사람이 뭘 입든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이 떨어져 밥이 떨어져 그건 왜 평가질하고 왜 신경 쓰는 거야. 그런 걸 할 거면 정치인들한테 삿대질을 해야지. 정치인들은 그 사람이 뭘 입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월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뭘 결정해준다고 왜 연예인들한테 잣대가 그렇게 심한지. 저한테는 잣대를 아무도 안 들이댔지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현 씨 되게 똑똑하네요. 이거 좀 기사로 써주세요. 유다현 알고 보니 천재. 인터뷰 했을 때 방송에서는 착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인성 진짜 쓰레기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이 인성 쓰레기인 부분을 딱
보기에는 힘든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진짜? 인터뷰를 할 때 그 응. 시간 동안 앞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쓰레기 같은 말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거든요, 잘.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분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 직업군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딱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결국 나중에 막 법의 어떤 일에 막 날아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여기 테이블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난 그 사람 없어진 줄 알았어. 왜?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난 자꾸 이렇게 없어져서 나는 내 이렇게 의자가 둘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이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잘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태도가 많이 별로구나 라고 하고 그냥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참을성이 있지? 난 참을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저희가 24살인가부터 기자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제 직업관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야, 그렇게 생각해요. 멋있어 마인드. 네. 왜냐면 여기까지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거고 어린이 연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걸그룹 데뷔한 아이들, 보이그룹 데뷔한 애들은 우리 딸뻘이에요. 진짜로. 내가 그 첫사랑 오빠를 잘 됐으면 내 자식 같은 애들이겠지. 지금 16, 뭐 14살 이런 애들 그러네. 진짜 딸이에요. 이렇게 어린데 애들이 못 먹고 이렇게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이나 했구나. 너희 너무 장하다. 대단하다. 약간 엄마 마음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도 막 이제 진짜 우리가 힘든 걸 알아줬네? 라고 해서 막 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면 돼요. 마인드 너무 멋있다. 연예인들끼리 이혼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먼저 나는 이러이러하다 내 편에 들어서 좀 기사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무조건 합의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마 성향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가지고 뭐 무조건 내 편 이러면서 일부러 나쁘게 쓰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기자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네.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장 면접이 아니라 약간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 이상하다. 이 면접 맞나?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무튼 뭘 할 때 어떻게 써달라라고 약간 밑밥을 조금 나이대가 맞아요. 똑같잖아요. 같은 동갑, 네.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은 언제 결혼을 시기를 잡아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기자님 바빠서 그렇게 못 만나셨을 것 같아요. 뭐 사보자. 만나긴 뭐 만났어요? 만나죠. 만나기는 만났었는데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결혼에 대해서 막 나 결혼할 거야. 막 결혼 너무 하고 싶어. 막 이런 성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근데 떠밀리듯이 절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쵸.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했죠. 나한테 푸시하지 마라.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약간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싸워도 계속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은 느낌. 왠지 그런 느낌. 기자라고 딱 하면은 막 따닥따닥 대들 것 같고 시어머니한테. 자, 지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기자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싸워봤던 사람이 딱 한 명. 이 정도 성격이면 그 남자가 진짜 쓰레기질하지 않는 이상 안 싸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너무 안 믿어줘서. 제가 막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일로 바쁜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성격 차이죠? 다 똑같죠. 진짜 뭐. 헤어질 때도 막 큰 소리 안 나요? 네. 어떻게 큰 소리가 안 나지? 왜 큰 소리를 아 씨발 치세요? 꺼져!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재수없어, 드라마에서만 엄마. 아 봤는데. 진짜요? 네. 내가 이상한 건가? 아 그래? 살면서 남자친구랑 한 번은 큰 소리 내면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사람 얼굴을 두고 꺼져라고 말해본 적 없는데.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술을 마셨어. 그러면 그게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얘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를 굳이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되게 헤어지는 거지 뭐. 근데 마인드 너무 괜찮다. 난 나중에 만나면 같이 사우나도 가고 싶어. 사우나 가요. 왜냐면 나보다 바스트가 큰 것 같아서 확인 한번.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저처럼 훌러덩훌러덩 하는 거보다는 감추고 있는 거 너무 좋지. 남자들이 봤을 때 다 괜찮은데 몸매까지 좋아.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면 아까 일어났는데 한참을 봤어요.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미친 듯이 방송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몸매도 보여줘, 어디가 어떤지 몸매 뭐 라인도 다 보여줘. 근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보석 같은 느낌. 친구 같은 사장 어때요? 친구 같은 기자님도 좋아요. 사장은 안 돼요. 성근네.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바로 선거버리네. 아니 왜냐면 친구 같은 기자님 하면 언제나 내 편이 돼줄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돈을 안 줘. 돈 안 줘? 친구니까. 기사 잘 써주면 내가 줘야지. 아니요, 돈 안 받아. 저의 결혼 기사도 화제가 될까요? 단독이죠. 진짜? 완전. 그럼 제가 결혼할 때 되면 기자님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진짜요? 나 오늘 출연료 안 받아도 돼. 아 진짜? 좋게 써줄 거예요? 결혼 기사를 나쁘게 쓰면 그건 진짜 쓰레기 아닌가요? 뭔가 마음에 안식처가 생겼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전 친한 분들이 나한테 알려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써서 보내줘. 걱정하지 마. 가는 게 꽃길로 내가 싹 깔아주니까. 장시간 술 마셨어요. 지금 얼핏 거울을 봤는데 립스틱이 다 지워질 정도로 제가 수다를 떨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현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같아서 저를 사장으로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서의 질문 수준은 어때요? 질문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허를 찌르는 질문이 많았어요. 사실 인터뷰할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중간 환기도 확 되고 생각지도 못한 천재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채용하실 의향은 어때요? 이 정도 인재라면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탐낼 것 같은데. 그렇게 5분이 지나갔어요. 오늘 뭐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건 내 기사 좋게 써준다고. 나 약간 이기적인가 봐. 내 위주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취업 안 돼도 사람이 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 남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럼 다현 씨 돈은 언제 벌어요? 오늘처럼 인터넷 비교원에서 그렇게 광고 주시면 그런 걸로 아름아름 먹고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사랑이 모여 우리 칸초의 식사가 되고 간식이 되고 배변 패드가 되고 저의 대출 원리금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넣어주세요. 제 인스타에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너무 구질구질한가? 아니야? 그럼 앞으로 어떤 직업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돈 많은 사장님들. 그쵸. 그런 분들은 또 비서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 기업의 홍보도 되고, 겸사겸사 좋지 않을까? 얼마면 나올 수 있겠어요? 500?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소중하게 다시 컴퓨터 아파일 정리 시간이 흐르고 자꾸 지쳐 유비서의 삶 언제나 바쁘지 도망가고 싶어도